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오늘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사실 여부와 전 씨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단체와 5.18 단체들이 오늘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고 조합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드디어 광주의 법정에 섭니다. 재판은 오후에 열리는데요. 법원은 벌써부터 긴장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네, 광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궁욱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주지방법원은 이른 아침이라 오가는 시민들은 거의 없지만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직원들과 경찰들이 나와 재판을 대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전 씨가 이곳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1996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또 전두환 씨가 광주 온 것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 32년 만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전 씨를 기소했지만 전 씨는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전 씨는 재판에 잦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전 씨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만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 씨의 이동 경로로 예상되는 법원 사거리에서 법원 정문까지 항의 피켓을 들고 인간 띠입기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시종일관 5.18을 폭동이라고 폄훼하고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전두환 씨가 광주의 법정에 서서 무슨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렇듯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은 2년 전 출간된 전 씨의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썼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국회에서 열린 광주 청문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이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에게 발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것도 모자라 헬기까지 동원해 잔인하게 학살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하지만 전두환 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썼는지입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썼다며 조 신부 유족 등에게 배상하고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 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지난해 민사 재판에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씨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납니다. 광주운동본부 대표단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황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황 대표를 만나 역사 왜곡 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5.18 진상조사위원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고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면서 지표가 습해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현재 담양의 가시거리는 470m, 곡성과 화순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운항 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이 안개만 아니라면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늘도 맑겠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또다시 약한 비가 이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와대가 지난주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개각으로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건데요. 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개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능력이 검증된 인사,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각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네, 총평하자면 총선에 대비한 인사라는 평가가 옳을 것 같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정치인들이 입각을 했고요. 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리를 넘겨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출마 불발의 경우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선을 지휘하기 위한 그런 개각의 성격이 강하고요. 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얘기했던 능력 중심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지만 3인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념 논쟁, 경력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입니다. 기존 현역 의원 출신 장관 4명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 2명을 입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정당의 인력 교체, 세대 교체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중진 의원들이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진 인사가 충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9월에 마지막 교체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현 내각에 있는 장관들 중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교체가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세대 교체의 모델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무부 장관 자리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두 부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무부이고 또 하나는 통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폐청산의 핵심이 법무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북 문제의 대북 정책의 중심 부서가 통일부인데 두 부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다가 중소기업 장관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와대의 코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법무부보다는 중소기업 벤처부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좀 독특하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는데 좀 이런 경우도 있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정부 내에서 복수의 장관을 했던 전례들은 많이 있고요. 지금 광주시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현 시장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요. 이미 19대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안전행정위원회였는데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선거를 주의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이런 야당과의 관계들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요. 개각 전까지도 계속 이제 문체부 장관
장관으로 갈 거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입각이 불발됐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당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청와대의 입장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해찬 대표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최종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수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임종석, 우상호 투톱 체제로 치를 예정인 것 같고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은 양정철 전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이 지금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86세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기획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 주중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이 너무나 똑같은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냐. 청와대 인력풀이 이렇게 좁으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 좀 더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해서 오승용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중순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선 처음이며 해당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의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1월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한편 전남 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신고한 4명에게 모두 5,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낙도 지역 순회 투표가 지난 9일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안군과 여수시 등 전남 지역 낙도 순회 투표소 17곳에서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유권자 2,04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67.8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낙도 지역 순회 투표소는 전국에서 44개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38%가량이 전남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열린 여수박람회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여수선언을 전 세계에 약속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라남도는 2020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나섰는데요. 경상남도도 이 유치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최우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 여수선언 이행을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민관 전문가 25명으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최근 여수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COP 유치의 첫 번째 과제는 국가 유치 확정, 이후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전과 국내 유치 이후 여수 개최의 관철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때문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서 이 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등 시급성과 필요성들을 여수는 엑스포 개최 이후 숙박과 컨벤션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여수가 모범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반을 특히 이번에는 영호남의 협력이 유치 과정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남과 전남이 협력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UNFCCC COP는 개최 2년 전 유치 신청을 받아 1년 전에 장소를 결정해 매년 11월 말 2주간 열립니다. 2022년 28차 회의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했고 기재부와는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1단계 구간의 실시 설계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조만간 1단계 구간의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기, 통신, 신호 분야의 실시 설계 용역도 출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3월 말까지 국토부가 사업을 승인하면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6월 1단계 구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제한 공모사업을 접수합니다. 대상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시민 제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일가족 사망, 영화관 정전, 대인시장 화재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일가족 사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현장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가족이 한꺼번에 투숙한 다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네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한편으론 마음은 아프지만 자녀들과 리조트 주인은 무슨 죄냐는 반응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극장 건물에서 전기 공급이 30분 정도 중단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장 건물 내부에 있던 자체 변압기 시설이 고장나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나는 누가 진짜 재밌는 몰래카메라 찍는 줄.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는데요. 건물이 인간적으로 낡았어. 이번 정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인 대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인 새벽이라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상인들이 합심해서 점포 곳곳에 있던 소화기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상황은 20여 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와, 상인들 대처 능력 대단하다. 역시 연륜. 자랑스럽다. 광주 시민. 많은 누리꾼들이 대형 화재를 막은 상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이었을까요? 대인시장에 불이 난 줄 몰랐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한산했던 수산물 위판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 조기에다 전에 없이 씨알이 굵은 갈치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어설림이 채 거치기도 전에 위판장은 경매 열기로 후끈합니다. 중매인들은 좋은 고기를 먼저 사려고 경매 신호를 보랴 서로 눈치를 살피랴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참조기. 가장 굵은 30cm 크기 75마리짜리 한 상자는 최고 1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겨울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조기잡이철이 끝나가는 시기에 이처럼 굵고 많은 조기가 잡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고기가 처음이고 아마 씨알로 봐서도 90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씨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전에 없이 씨알 좋은 갈치까지 잡히면서 10의 1 조업에 억대 어획골을 올리는 어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갈치를 잡아가지고 현재 한 8,600까지 하는 배가 있고요. 하고 유자망 같은 경우에는 1억 6,600까지 한 배가 있습니다. 어획 부진으로 출하를 멈췄던 어선들이 최근 조업에 나서면서
위판장은 모처럼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살이 이달 말까지는 알이 꽉 찬 조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충장축제가 올해 10월 2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한 올해 충장축제는 7080에서 8090까지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30대 이상에게는 추억을, 10대에서 20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중 하루는 아시안데이로 정해서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의상 등 문화를 공유하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에도 아시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홈 개막전에서 4대0 완승을 거두고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FC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 개막 경기에서 펠리페 선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인 아산 무궁화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고 특히 브라질 출신의 펠리페 선수는 2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초반 돌풍을 주도했습니다.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변에는 활짝 핀 매화를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의 섬진강은 이렇게 꽃 구경도 좋지만요. 물속에서 벚꽃처럼 피어난 벚굴도 인기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섬진강에선 봄철 별미인 벚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잠수부가 장비를 입고 섬진강에 뛰어들어 10여 미터 깊이의 바위 안반에서 벚굴을 채취합니다. 벚굴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서 염분의 농도가 30% 정도인 기수해역에서 자랍니다. 매화 축제를 찾은 상춘객들 사이에 벚굴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벚굴은 강에서 자라 강굴이라고도 부르는데 벚꽃이 필 때 맛이 좋아 벚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물속에서 자라는 모양이 벚꽃처럼 아름답다고 어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입을 벌리면 허연 속살이 보여서 한 마리 자체는 멋이 없죠. 수백 마리가 있다 보니까 벚꽃 핀 것처럼 활짝 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벚굴입니다. 벚굴은 바다에서 나는 굴보다 크기가 5배에서 최고 10배 정도 커서 어른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흰 속살은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 구이와 찜,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일반 굴에 비해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도 딱 맞고 부드럽고 짜지 않아서 좋다고요. 비린 맛이 안 나와서 좋다고요. 벚굴의 채취 시기는 12월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섬진강이 바다화되면서 채취량은 점점 줄고 있지만 봄 섬진강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아파트 조식 서비스의 새 운영자를 찾기로 하고 조만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식 서비스를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 워킹맘은 지난해 11월 광산구 아파트 8곳에서 1인당 5,000원의 도시락과 2,500원의 간편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시행 첫날 3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에 이용객이 절반가량 줄고 워킹맘 측의 사정이 겹치면서 뷔페와 도시락 포장 등 현장 식단은 지난달 말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포럼 광주의 빛 창립 기념 토크 콘서트가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출연해 정치, 사회 현안과 함께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럼 광주의 빛은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광주시가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해당되는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발생한 4.19 혁명, 60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이며 광주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기념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한 뒤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모 지자체장이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분야 제품의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는 6월 광주와 대구, 인천 가운데 최종 입지가 선정됩니다.